오늘은 역세권 오피스텔 투자할 때 유의할 점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새 오피스텔 투자 광고 같은 거 많이 보시죠. 저도 이제 예전에는 지하철 타면은 그 아파트 분양 광고나 이런 게 꽤 있었는데 요즘은 아파트 분양 광고는 거의 없고 이제 1등이 그 핸드폰 어플 광고, 그리고 오피스텔이나 최근에 좀 줄긴 했는데 분양형 호텔 이런 거 광고가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 오피스텔 광고가 이제 예전보다 갑자기 많아졌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원래 이제 건설사들이 그 아파트를 지어가지고, 우리나라 한참 아파트 많이 지을 때는 아파트를 지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근데 이제 아파트 지어가지고 요새 돈이 안 되지 않습니까? 지방에다 지으면 분양이 안 되고 서울은 지을 데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건설사들이 IMF 이후에 많이 도산했다고, 이제 IMF 때문도 있지만 아파트를 더 이상 지어서 이제 팔아먹을 만한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에 어디 재건축이나 이런 데 있으면 경쟁 붙어가지고 과열되고 막 이러는데, 그 건설사들끼리도. 근데 이제 아파트랑 그 호텔이랑 오피스텔 이런 게 구조가 다 비슷해요. 이런 아파트나 오피스텔이나 구조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설계해가지고 똑같이 지어가지고 한꺼번에 여러 명한테 팔 수 있으니까 이게 상당히 괜찮거든요, 건설사 입장에서는. 근데 이제 아파트를 이제 최근에 못 짓다 보니까 오피스텔 같은 거는 좋다고 홍보해가지고 이렇게 많이 짓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피스텔 같은 경우도 짓고, 또 반대로 또 이제 비슷한 걸로 분양형 호텔 같은 것도 많이 지어서 하는데, 어쨌거나 오늘은 제가 이제 오피스텔 관련해서 그 부분도 드릴 말씀이 많지만 이제 많이 실수하시는 부분 한 가지가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오피스텔 광고 보시면 빼먹지 않고 나오는 게 역세권이죠. 역에서 몇 분 거리. 사실 그 자료에는 제가 그냥 임의로 5분 거리라고 써놓긴 했는데, 실제로 오피스텔이 그 역에서 5분 거리면 사람이 많이 없어요. 역에서 진짜 한 1분 거리, 막 30초 거리 이런 데도 오피스텔이 많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많이, 이제 강남역이나 이런 데는 한 블럭만 뒤로 돌아가도 오피스텔들이 공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진짜 역에 완전히 바짝 붙어 있던가, 아니면 오피스텔 주변에 그 업무단지가 확실하게 좀 많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제 공실이 안 납니다. 공실이 안 나야 임대료도 적당하게 받을 수가 있고, 나중에 매매할 때도 당연히 가격을 올려받지 못하더라도, 물론 강남 쪽은 많이 올려받습니다만, 어쨌거나 공실이 안 나야 돼요. 이렇게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이걸 가지고 나중에 시세 차익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공실이 안 나고 임대료가 꾸준히 조금씩 올라줘야 나중에 매매 가격도 더 받을 수가 있는 건데, 공실이 나서 임대료 계속 원래는 100만 원 받으려고 했던 오피스텔이 지금 50만 원 받고 있으면, 내가 1억에 샀으면 그거 다시 1억 받겠어요? 못 받는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상가도 마찬가지지만 오피스텔도 공실이 나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위치가 좋다고 이렇게 역세권에 있다, 역에서 가깝다 이렇게 홍보를 하는 겁니다. 그 역에서 가까우면 좋냐? 네, 당연히 좋죠. 여기서 가까우면, 지하철역에서 가까우면 당연히 좋죠.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역에서는 가까운데 업무지구에서 떨어진 데들이 있어요. 이건 예를 들은 건데, 서울에 회사들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오피스텔도 서울에 많이 밀집이 돼 있습니다. 강남역, 논현동, 아니면 중구 쪽 이런 데 많죠. 근데 그쪽에 이제 오피스텔 새로 더 지을 땅이 많이 없고 또 비싸잖아요. 그리고 또 서울하고 그 서울 근교 경기도 쪽은 인천도 그렇고 부천, 일산, 위로는 저기 포천이 아니라 어디죠? 하여튼 그 남양주 이런 데 쪽으로 해가지고 쭉쭉 이렇게 다 지하철들이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 사실 이제 제가 여기 예시로 만약에 말씀을 많이 드릴 때, 서울하고 수원하고 연결하는 노선이 있다 그러면 여기 서울에 하나, 수원에 하나 이렇게만 있지 않잖아요. 그 중간에도 역들이 이렇게 만들거든요, 중간에. 그런데 이 중간에 있는 역들은 흔히 말하는 베드타운, 업무지구가 아니라 사실 서울에서 아파트 사서 살고 싶은데, 서울은 비싸니까 좀 서울에서 좀 멀리 떨어져서 집을 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혹은 서울 쪽에 임대료가 비싸니까 조금 저렴하게 이쪽으로 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사는
지역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요런데 역 앞에다가 이제 오피스텔을 짓는다는 거죠. 예. 그러면 이게 역에서 가깝냐? 가깝죠. 보통 이런 데는 역에서 보통 5분이 아니라 뭐 1분, 2분 거리면 가요. 그러니까 딱 가서 보면은 역 바로 앞이고 앞에 뭐 이렇게 뭐 상가들도 당연히 여기 있으면 앞에 상업지 좀 생기니까 그 상가들도 있고 어느 정도 뭐 이렇게 동네도 형성이 돼 있겠죠. 여기 있으니까. 그 좋아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피스텔을 거기다가 분양을 받아요. 오피스텔 같은 경우 보통 분양받고 나면은 완공이 한 2년 걸립니다. 2년 있다가 이제 입주를 하는데 뭐 처음에 내가 예를 들어서 뭐 한 1억 주고 샀는데 월세는 한 50만 원 받기로 했어요. 그러면은 이제 1억에 50만 원이면은 대략 6%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면 뭐 대출 받고 뭐하고 하면은 수익률이 한 보통 한 10% 정도 나올 겁니다. 그럼 상당히 괜찮은 거예요. 공실 없이 그렇게 실제로 그렇게 나온다고 하면. 근데 재밌는 거는 오피스텔에서 대부분 오피스텔 구조가 원룸이죠. 그 14평 분양받아가지고 실평수 7평짜리 전용 대부분 50%니까. 그런데 누가 사냐? 대부분 젊은 사람들 혹은 혼자 사는 사람들이 살아요. 그 왜 사냐? 회사랑 가까우려고. 회사가 그 근처에 있거나 아니면 회사로 가는데 거기가 편하니까 여기 가까워서. 근데 재밌는 건 그럼 회사가 그 근처에 있었는데 없다는 거죠. 예. 회사는 어디 있어? 서울 아니면 수원에 있죠. 그럼 이 사람들은 여기 있는 오피스텔을 그러니까 임대를 하면은 이 역에서 지하철 타고 나와가지고 역까지는 1분 거리야. 역까지는 1분, 5분 거리인데 그 역에서 어쨌거나 기다려서 지하철 타고 30분이든 20분이든 타고 서울로 가든 수원으로 가든 나가야 돼. 출퇴근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 근처에서 물론 일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랬을 경우에 이 오피스텔은 50만 원이에요. 근데 요새 사람들이 예전에는 조금 멀어도 이렇게 탔는데 이럴 바에는 그냥 한 20만 원 혹은 30만 원 더 주고 그 회사 옆에 얻어요. 왜? 그 차비 빼고 아침에 뭐 못 자고 지하철 타고 뭐 왔다 갔다 뭐 한 2시간, 1시간 반씩 뺏기고 이럴 바에는 그냥 30만 원 더 내고 그냥 어차피 교통비도 안 드니까 그럼 더 가까운데 오피스텔 얻는단 말이에요. 그게 사람 심리예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몰리니까 업무지구 많은 쪽 오피스텔은 어때요? 계속 임대료가 올라. 혹은 뭐 만약에 오르지는 않더라도 공실은 잘 안 나요. 일단. 근데 사람이 많아지면 당연히 이제 그런 데는 공실이 나더라도 원래 받던 기존의 임대료가 100만 원인 경우에 뭐 서울 같은 데는 여기 요새 사람이 없어 이러는데 말만 그렇고 100만 원짜리 그냥 한 90만 원에 10만 원만 싸게 내놔도 바로바로 임대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수익률은 조금 떨어질 수 있죠. 원래 난 100만 원 받아야 뭐 수익률 내가 생각했던 거 나오는데 요새 사람이 좀 없어가지고 공실 나서 90만 원 받았더니 수익률이 좀 떨어질 수 있죠. 하지만 공실은 메꿀 수가 있어요. 근데 이 그림에서처럼 중간에 있는 역들은 한번 공실이 나기 시작하면 일단 잘 안 메꿔져요. 솔직히 잘 안 메꿔지고 업무지구에서 먼 저런데 역에서 아무리 가까워봤자 일단 임대가 잘 안 맞춰지고요. 공실이 한번 났다 하면은 거의 맞추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런 경우에 이제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전에 이제 PD수첩인가 그쪽에서도 이제 지방 오피스텔 투자했다가 뭐 사기 맞았다 그러는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사기는 아니죠. 예. 사기는 아니지만 잘못 투자한 건데 내가 처음에 살 때 1억 주고 샀어요. 그래서 뭐 50만 원 받으려고 했어. 근데 공실이 나. 그럼 첫 번째 어떻게 해요? 임대료를 낮추죠. 낮춰. 40만 원. 안 나가. 왜 나만 낮추나? 오피스텔 그 건물 뭐 보통 한 200개 이런데 다 낮출 거 아니야. 다 공실 났으니까. 그럼 뭐 또 한 35만 원. 그러다 30만 원. 더 밑으로는 못 낮춰. 왜냐면은 뭐 마음 같아서 10만 원에 받고 싶겠지만 왜 못 낮추냐면 대부분 이런 거 대출을 받아서 산단 말이에요. 오피스텔 1억짜리 사면 한 6천만 원 정도는 대출 껴요. 그러면 대출 금리 이자 나가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뭐 한 30만 원은 받아야 돼. 아니면 뭐 한 25만 원은 받아야 내가 손해가 안 봐. 근데 그 밑으로 받게 되면은 그냥 한 계약 한 2년 동안은 나는 무조건 한 달에 뭐 5만 원, 10만 원씩 손해 보는 거예요. 그게 싫으니까 못 날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한 두세 달 지속이 되면은 한 6개월 이렇게 지속이 되면은 투자자들이 어떤 생각하냐면 내가 여기는 잘못 투자했구나, 실패했구나,
그러니까 빨리 처분하고 손 떼야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흔히 말하는 급매로 파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재밌는 게 강남 아파트가 20억짜리가 급매로 나왔어요. 얼마에 나와요? 19억 5천만 원. 바로 매매됩니다. 그 정도면 급매. 5%만 내려도 급매. 5%도 아니죠. 한 2%, 3%만 내려도. 근데 이런 지방에 있는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요. 1억짜리를 급매로 팔면 얼마에 팔 수 있을까요? 7천만 원? 제 경험상 7천원에 내놔도 안 나가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냥 이자 안 내고 하다가 어떻게 돼요? 경매 넘어가죠. 아파트도 비슷하고 오피스텔도 마찬가지인데 지방에 있는 오피스텔 대부분은 이제 분양받아서 하지만 분양받은 게 아니고 그냥 매매를 하는 경우 이미 다 지어져 있는 건물 매매를 하는 경우에는 한 가지 팁을 드리면 그 경매 사이트 들어가서 그 근방에 오피스텔들이 경매 얼마나 나왔는지 보세요. 매물이 경매 너무 많이 나와 있으면 그 동네에 매매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거는 현장 가볼 필요도 없고 그냥 경매 사이트 보고 걸르셔도 됩니다. 어쨌거나 1억짜리 샀는데 3천만 원 손해보고 7천에 팔려고 해도 못 판다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역에서 가까운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오피스텔 주변에 역에서 가까우면 당연히 좋지만 또 그 지하철이 무슨 호선인지도 되게 중요해요. 우리나라 업무단지가 다 어디 몰려 있어요? 강남에 몰려 있잖아요. 강남이 제일 업무단지 많으니까 강남으로 가는 모든 도로가 그거 물려가지고 다 이제 금액이 오르고 하지 않습니까? 나중에 제가 지하철 관련해서도 한번 말씀드리면 좋은데 지하철도 보면은 7호선, 2호선, 9호선 라인 이게 다 강남 관통하거든요. 업무단지를 완전히 중간으로 관통을 하는 이런 노선들이 그 노선에 연결되어 있는 그런 오피스텔들이 괜찮아요. 그런데 공실이 안 납니다. 그래서 이런 그 지방하고 연결되는 이런 구간의 중간에 있는 역, 그 주변에 업무단지 하나도 없고 그 지방 같은 경우는요 지하철역은 있는데 그 앞에 편의점 하나, 오피스텔 하나 딸랑 있는 데도 있어요. 그런데 가보면 공실이 70%예요. 나머지 30% 거기 차 있는 사람들은 주인이 들어와서 살든가 그 근처에 일하는 사람들이 하도 싸니까 들어와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역세권 주변에 있는 오피스텔이라고 해서 아무데나 뭐 다 좋은 게 아니다. 업무지구와 가까이 있는지를 보고 투자를 해야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요. 한 가지 제가 기존에 이제 사례라고 해야 되나? 재밌는 얘기를 좀 하나 해드리면은 예전에 제가 강의할 때 2015년도쯤이었는데 그 회원분 한 분이 세미나 하다가 듣다가 나중에 개인적으로 이제 밥도 먹고 이러면서 이제 물어보셨어요. 본인이 이제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그때 위례 신도시 쪽에 오피스텔을 하나 분양받으려고 하는데 하나라고 아니고 오피스텔을 분양받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가지고 그때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저 같으면 안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왜요?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어요. 거기는 공실 날 것 같다. 근데 그 위례 신도시 엄청 크고 오피스텔도 몇 개 없다. 그 가운데 위례 중앙역 들어오는데 가운데 있는데 위치가 좋지 않냐. 저기도 마찬가지. 역에서 한 1분 거리, 2분 거리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는 공실이 날 확률이 높다고 이렇게 쭉 말씀을 드렸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제 그분이 저한테는 어떠냐고만 물어봤는데 이미 계약을 2채를 하셨더라고요. 그쪽에. 그러고서는 한 2년인가 있다가 만났는데 공실은 아닌데 임대료를 자기가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상당히 많이 낮춰서 넣었다고 하시더라고요. 한 60만 원 안 되게. 위례 신도시인데 왜 그런지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이 송파구 쪽 지도를 보시면 A, B, C 이렇게 3개 지점이 있어요. 현재 다 이 위치에는 오피스텔들이 있습니다. 근데 가장 먼저 생긴 데가 이 A 지점 쪽에 있는 그 위례 신도시 내에 있는 오피스텔이에요. 이 동그란 위례 신도시 내에는 흔히 우리가 위례 신도시는 뭐라 그래요? 위례 신도시, 미사 신도시를 베드타운이라 그러죠. 나빠서 베드타운이 아니고 침대, 잠자는, 그러니까 잠만 자는 동네라는 거예요. 여기는 뭐 유흥가나 뭐 이런 거 조금씩은 있겠지만 막 번화가가 아니란 말이에요. 업무지구나 이런 게 잘 없어요. 그러니까 이 동네는 다 뭐예요?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만 사는 동네예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업무단지가 위례 신도시 안에는 없다는 거죠. 근데 어쨌거나
지도를 보시면 저기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위례중앙역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 위례중앙역은 신설 노선이에요. 언제 될지 몰라요. 뭐 맨날 뭐 2020년에 된다 할 때 2025년 됐다가 이게 연장하는 노선이 아니고 기존 구간을 연장하는 게 아니고 신설을 하는 거다 보니까 어쨌거나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쪽에 이제 계획은 잡혀 있기 때문에 상업지로 분류를 해놓고 그쪽에 오피스텔에 허가를 내준 거예요. 어쨌거나 이 A 지점 쪽에 오피스텔이 가장 먼저 들어왔고, 그 다음에 이제 B 지점 쪽이 보시면 그쪽에 파크 하비오하고 그 뒤로 다 오피스텔이, 옛날에 여기 그 가든파이브 앞쪽이 갈대밭 같은 거였어요. 제가 한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여기다 뭘 하나 싶었는데 어느 순간 가봤더니 오피스텔을 엄청나게 짓고 있더라고요. 진짜 성냥갑처럼 지어놨어요. 저기 누가 다 들어가나 하는데 거의 다 들어간 것 같아요. 마지막 이 C 부분은 이쪽은 이제 그 법조타운이라고 그 문정동 법조타운 내에 있는 지식산업센터들입니다. 근데 여기 지식산업센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많은 지식산업센터들 중에서 지식산업센터는 법적으로 그 지식산업센터만 짓는 게 아니라 그 중에 한 20%는 오피스텔로 지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 면적의 허가 면적의 한 20% 정도는 오피스텔로 지을 수가 있는데 이쪽은 다 지식산업센터만 다 지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군데만 오피스텔을 같이 지었습니다. 재밌는 거는 이 ABC 세 개가 약간씩 편차는 있지만 같은 송파구고 뭐 이러다 보니까 분양 가격은 다 비슷했어요. 오피스텔 분양 가격이. 자, 근데 송파구에서는 업무단지가 이 파란색으로 표시된 이 동남 그 물류단지, 그리고 가든파이브, 그리고 여기 이제 그 동부지방법원 있죠. 그리고 법조 그 이쪽에 지식산업센터 있어가지고 이쪽에 회사들이 아주 빽빽하게 몰려 있습니다. 요 바로 위로 회비리 아파트 위쪽으로 이제 가락시장도 있지만, 그리고 이제 가락시장 넘어가면 그쪽에 또 오피스텔 단지가 좀 있는데 어쨌거나 이쪽이 제일 커요. 이 근방에서는. 그러면 이 세 군데 오피스텔이 있으면 회사 다니는 사람들이 오피스텔 들어간단 말이에요. 임대로. 어디부터 들어가겠어요? 첫 번째가 C에 다 들어갑니다. 예, 왜냐면 회사 바로 옆이니까, 혹은 회사랑 같은 건물이니까. 여기가 인기가 제일 높아요. 여기는 뭐 공실이 안 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찾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임대를 구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C가 빠르게 다 찬 다음에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B로 옮겨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여기가 그 임대료는 다 비슷했어요. 처음에는 뭐 70만 원 뭐 이렇게 시작했는데 지금 C 같은 경우는 비싼 데는 90만 원 이상 되고요. 그리고 B 같은 경우가 거기보다 한 10만 원 빠집니다. 근데 이 C 오피스텔하고 B하고 거리가 얼마나 되냐면 한 200m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10만 원 더 내고 바로 앞에서 200m 안 걸어가도 되잖아요. 얼마나 편해요. 예, 그러니까 여기 C가 가장 인기가 높아서 조금 공실이 없고, 그 다음에 B가 엄청나게 대형 단지입니다. 이쪽에 오피스텔이. 그러니까 이쪽이 좀 차고, 그 다음에 이제 A로 넘어가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 다음에 그 길 건너면, 송파대로 건너면 원룸 단지가 있어요. 다가구 주택, 다세대 주택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빌라. 그래서 이제 C랑 B가 꽉 찼거나 혹은 같은 가격으로 더 넓은 방을 원하거나 아니면 저렴한 방을 원하는 사람들이 이 원룸 단지 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거기까지 다 찼다. 그러면 이제 A 쪽으로 가겠죠. 혹은 A는 이 세 가지 원룸 단지와 B, C와 경쟁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가격을 확 낮춰야지. 네. 가격을 10만 원 낮춘다고 갈까요? 네, 저 같으면 안 가요. C가 만약에 90만 원이고 B가 80만 원이면 제가 봤을 때 A는 최소 60만 원이나 55만 원 정도 해야 사람이 거기까지 가지. 게다가 저 A에서 업무단지까지 오려면요, 버스도 불편하고 저기 지하철도 없고 뭐 자전거 타고 다니든지 해야 돼요. 여러모로 불편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 A 쪽에 뭐 오피스텔을 분양을 받는, 그러니까 이렇게 세 군데 중에서 어디가 좋습니까 물어보면 당연히 C가 제일 좋은 거예요. 뭐 때문에? 지하철 뭐 이런 걸 떠나서 업무단지가 많으니까. 물론 여기 보시면 C 같은 경우는 문정역하고 좀 가깝고 B는 장지역하고 가깝긴 해요. 가깝긴 한데 가보시면 C에서 사는 사람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문정역 지하철 타고 다른 회사로 나가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 거기서 걸어서 그 주변으로 이동을 하지.
이해되시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재밌는 게 세종시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큰 업무단지죠. 여기 뭐 정부 청사 다 들어가 있고. 그 세종시 쪽에 이제 오피스텔 분양받으신 분들이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안 나간다, 임대가. 공실이 많다. 그리고 아니면 임대료 많이 낮춰줘야 된다. 오피스텔이 많아서. 왜 이럴까요? 이쪽은 업무단지도 많은데. 자, 여기서 재밌는 게 뭐냐면 세종시는 일반 중소기업 이런 게 아니죠. 다 다니는 사람들이 뭐예요? 공무원이죠, 공무원. 예. 공무원이고 회사 다니다가 내가 마음에 안 들면 그만둬요, 요새 공무원? 절대 안 그만두지. 죽을 때까지 다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부분 오피스텔에 잠깐 살아요, 안 살아요? 안 살아요. 다 대출 받아서 집 사요, 이 동네는. 다 아파트 들어간다고. 게다가 공무원들 같은 경우 여기 청약할 때 예전에 뭐 특별 분양하고 이랬기 때문에 다 그쪽으로 들어간다고. 뭐 계약직들이나 뭐 대전에서 넘어오신 뭐 이 파생 업무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들어갈 수 있겠지만 그에 비해서 세종시는 오피스텔이 너무 많이 지어졌어요. 예, 그래서 이쪽 같은 경우는 나중에 또 세종시 관련해서 말씀드릴 시간이 있을 때 또 말씀드리면 좋겠지만 이 오피스텔 투자하실 때 역세권도 중요하지만 주변에 업무 단지가 얼마나 있는지 이런 거가 가장 중요하다 이 말씀을 오늘 좀 드립니다.